네, 4부 릴레이 토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광명 뉴타운 재건축 관련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의회 정대훈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앞서서 취재한 부분 네. 들으셨어요? 예, 조금 들었습니다. 네, 이 취재한 부분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광명 뉴타운 재개발 이 11구역의 초등학교 증개축 문제가 가장 큰 지금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주민들의 재산권도 걸려 있고 또 아이들의 학습권도 있고 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시나 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일단 좀 궁금해요. 일단은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우리 그 11구의 주민들 조합원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치인이 나설 것이 있고 안 나설 거 있는데 이거는 재산권이니까 저희가 정치인들이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 갈등 속에서 많이 봐왔는데 이제는 좀 뭔가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제가 욕을 먹더라도 중간 역할, 산파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또 뭐 제가 그 나름대로 이제 학교 측 또 조합 그 주민들 어떤 얘기들 갈등들 이제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입장 차이가 정말 너무 팽팽해서 이게 어디가 맞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일단 학교 측은 이 무리한 증축은 불가하다. 그리고 교육 당국은 산출된 학생 수가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증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조합 측은 그렇다고 새로 학교를 짓는 건 부지가 없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좀 다 각각 의견이 나뉘다 보니까 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게 어쨌든 해결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뭐 아파트가 지어지든 학교가 지어지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1차적 원인은 저는 광명시의 책임도 있고 광명 교육청도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정치인도 또 책임이 있는 거고 주민들이 또 사람 행복 거기에 내 자녀들 또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장 또 학교 관계 임원들 입장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서로가 이게 머리를 맞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재산권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섣불리 못했습니다. 제가 그 이일규 시원하고 함께 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 도면을 보면서 중재 역할이 어떤 거 있는가. 1차적으로 그 조합원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또 이 학교 측에서 또 학교 안에서도 거기에 이제 11구역에 포함된 학부모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이제 그 옆에 사신 분도 있고 13구역도 공교롭게 유타운에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분들은 또 고민이 또 생기는 거죠. 아파트들이 잘 우리 16알도 이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보면서 야 이거 우리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 또 학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이일규하고 함께 제가 광명교육청하고 광명시청 그 담당자 과장팀장을 교육청에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 도면을 보면서 어떤 방법을 해서 이거를 그 배치 관련 자 학교가 그 학교에서 무조건 61학급이 들어온다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뭔가 또 학교 운동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여건 변화 또 그리고 뒤에 그 도면상에 보면 도로가 편도 2차선 4차선이 들어서기 때문에 안전 확보 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도면 배치를 놓고 한번 협의를 해봤어요. 아마 이 건축하는 담당자는 이해가 전문성에는 떨어지지만 한번 이렇게라도 해보자. 이걸 계속 선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새로운 대안을 좀 대안을 제시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이규원하고 그래서 고민해라.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어렵다고 왔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의 생각은 아니겠죠. 이거는 정치권 우선에서 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서 그러면 이것을 이것이 여기서 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도장을 찍고 말고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제 이 학교 문제 해결하려면 경기도 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하나의 이론이
학교 의견 수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견 수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그 조합과의 관계에서 요거를 학교에다 어떤 거를 지어주지 않으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협약을 해서 그 협약서를 쓰거든요. 네. 이행 협약서를. 네네. 이런 이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학교 배치 관련해서는 광명교육청이 주도를 한 겁니다. 조합하고. 그러나 이제 광명교육청에서는 나무 재산권을 이렇게 해와라 저렇게 해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알아서 판단해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접점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 올려라 일단은. 왜 그러냐면 서로가 학교 입장도 있고 다 그 조합 조합의 입장이 입장도 있기 있고. 때문에 네. 그때서 이제 6월 21일 날 경기도교육청에 심의를 올린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남초등학교 이행 협약서가 없다 해서 누락됐다 해서 보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 해서 다시 이제 올렸어요. 근데 또 거기에 조합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시초를 보고 이렇게 안을 제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그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8월 7일 날 심의를 하겠다. 일단은 심의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모르겠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장 선생님 또한 이제 해결을 아예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럼요. 일단은 그런 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한테 지금 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쨌든 할 것이고 지금 뭐 교육청이나 시나 거기에서도 심의를 이제 거치고 나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늦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고 네. 그 조합에 있는 주민들은 그만큼 이 재산권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인하다 보니까 거기 학교 안에는 학교장이 다 결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 학부모도 있고 그럼요. 거기 11구의 학부모도 있고 이게 네. 같이 이 양분화가 돼가지고 갈등의 소지를 그래서 결론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결론은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제대로 했으면 네. 정치는 뭡니까? 나무 재산권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중간 역할에 비해서 최소한의 어떤 방향 설정. 그래서 지금이나마 정말 그 어떤 모임체를 보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시장님, 관계자, 교육장님, 관계자, 시의원, 도의원 1차적으로 이 행정적인 걸 논의하고 그 다음에 중간 역할로서 시가 조합하고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시 조합에서는 어떤 부분을 결정해 오면 교육청이 판단하면 이거는 학교하고 협의가 되겠구나. 이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고 중간 역할은 정치인이 할 수 있게끔 같이 협력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대원 의원님께서 앞으로는 그 중간 다리를 조금 해주시면서 시도 함께 이 문제에 이제 참여를 해서 좀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을 하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네. 든든하겠는데요?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중간 역할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문제 말고도 사실은 광명지역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뭐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원래 살던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이게 특정 사람들한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민감한 사항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정착률이 아무래도 낮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광명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우리 복동이 엄마가 청취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이 복동이가 없습니다. 자녀분. 예명이죠. 스리라고. 근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사실 집값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그 빌라 열리면 10평 가지고 부담률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민감해서 여기서 이제 크게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네. 사실 정치인으로 봐서 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 다 들어가는 걸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들어보면은 좀 뭔가 내가 정치인으로서 해결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또 대출 제한을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재개발이 되면은 뭐 집값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을 할 테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원래 살고 있던 분들 이제 특히 세입자나 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분들은 재입주가 사실 좀 다 어려운 이사 갔습니다. 공교롭게. 아 정말요? 같이 늘 이렇게 얼굴 보고 했던 네. 분들도 사실 이 없으니까 사실 뭐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줄 수도 없고 저도 당장 저도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될 저도 가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런 것이 참 이렇게 대한민국 갔던 식구가 같이 잘 광명 시민이 행복을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정치인들이 바람이 그거죠. 혹시라도 지금 그래도 좀 아직 이사를 안 가고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분들을 조금 이렇게 보호하거나 관련한 대책 같은 게 조금 있을까요? 지금 일부 다 이주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데도 있고 이제 그 진행 단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정말 시가 나름대로 지금 박수홍 시장이 나름대로 고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다 시가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합과의 그 어떤 그 형성 건설사의 관계는 지금 시가 나름대로 박수홍 시장님이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뉴타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뉴타운 지역에 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경우는 지금 없나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 데가 광명 아니겠습니까? 저희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제 지역구 16아래입니다. 네네네. 16구역이죠. 지금 엊그제는 없었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맞아요. 광명 가면 이제는 예. 다 공사하고 올라가 있고 예. 맞아요. 어떠세요? 좀 성공적으로 성공은 가되 또 그 피해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0%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정치인으로서.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 몇십 년을 그 터전 그 마을에서 살았는데 시에 살았는데 돈이 없다는 부분으로 외부로 나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쉬움이 많죠. 네, 우리 지금 경기도의 정대은 의원님 모시고 광명 뉴타운 재개발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벌써 끝날 시간이 얘기 오늘 준비를 진짜 많이 해오셨는데 끝으로 내가 그래도 오늘 여기 방송에 나와서 이 말만큼은 꼭 하고 끝내고 싶다 하고 싶은 말 얼마나 좀 남았죠? 저희 한 1분 네. 1분에서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제가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 광명 7동에 하영운수 그 차량 그 이전원 문제 이거하고 그 광명 7동의 중앙하이츠 1차 주변에 그 주차난 해소 그리고 그 27개 칠항마을 거기에 이제 지금 4개 수용되고 광명에 9개 권역, 시흥에 5개 권역 네. 이 부분을 진행상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 R&단지, 그 공세동 주거단지 이 부분들을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7동의 그 화영원소 이전 부분은 우리 그 이길주 지부장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지만 화영원소에서도 많이 그 시하고 협력하겠다. 빨리 그 이전할 수 있게끔 시가 정책적으로 해달라 이런 거를 많이 논의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그 하영원소 이전 부분은 그 경기도 교통과하고 광명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7동에 미세먼지가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난 중앙하이츠하고 주변에 한 2,800세대가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네. 대안으로 그 온광명 체육공원에다가 좀 그 정책적으로 박수홍 시장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정말 광명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네, 듣다 보니까 저도 광명 시민이 되고 싶고 또 우리 경기도 의원으로서 또 우리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를 또 대신해서 드리고요. 오늘 릴레이 토크 광명 뉴타운 재개발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정대훈 의원님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는 그날까지 오늘의 문제 김경식입니다는 계속됩니다. 저는 민자영이었고요. 마지막 곡 자우림의 Something Good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